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제가 있는 프랑스 샤모니는 오전 6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가 되죠. 작년 이맘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악의 패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선거 사상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년 3월 초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갔다가 와서 트럼프를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적석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5월 중에 만나겠다고 함으로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4월 27일 김정은을 만나고 판문점에서 그 평화 무드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으니까 한국당의 패배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제대로 면역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자, 작년 있었던 이 회담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제재망 속에 가두어 놓고 압박을 했더라면은 지금쯤 김정은이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리고 훨씬 트럼프가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면은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서 당시에 진행되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을 지금 읽어보면은 이것은 완벽한 김정은의 승리입니다. 이 합의문만 보면 말이죠. 합의문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제3항입니다. 3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여기 북한 발표문입니다. 여기 한번 따져봅시다.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데 4월 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도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력입니다. 비핵화한다는 것과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4.27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해석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선 철거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따가 와가지고 트럼프와의 합의문에서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여기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됨으로써 트럼프를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트럼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제2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북한 측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합의문 제2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북한에 유리한 겁니다. 전범 국가이고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무장을 한 북한이 미국과 공동으로 노력한다니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 건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김정은의 승리였습니다.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여문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즉 수교하겠다는 겁니다. 수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김정은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또 이 영어 문장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영어 문장에서 조미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commit to establish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제2항에서 2항은 뭐냐 하면은 평화체제 구축은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이래가지고 완전히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는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요 대목에 와서는 commit to work towards, 즉 그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는 말도 빠지고 한반도 비핵화도 그냥 그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봅시다 라는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미 국무부의 당국자는 뭐라고 했느냐?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했다고. 그런데 합의문에는 약속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사석에서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한 번도 김정은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게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영변 시설만 폐기할 테니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즉 나머지 핵무기와 미사일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한 것도 이게 싱가포르 합의문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다 없애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놀라 자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의젓한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했지, 언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트럼프가 완전히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해 준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오히려 김정은이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즉 합의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문대로 하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제재도 해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담은 핵 군축 회담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도 그 아젠다에 넣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가장 큰 실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이제 전쟁의 위협에서 끝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이러니까 미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갖고 미국 CIA, DIA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은근히 정보를 흘려가지고 트럼프가 속았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당황한 것이 트럼프고 속으로는 내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생각한 사람은 존 볼턴일 겁니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을 사실상 반대했어요. 한때 엎어버리려는 노력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는 트럼프에 의해서 묵살되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지 이걸 뒤집을 것이다 라고 벼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여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트럼프의 생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북한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합의문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은 국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합의문은 합의문이고 해석은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트럼프가 억지를 부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한국을 상대로 뭐 6.15 선언이라든지 14선언, 판문점 선언을 자기 페이스대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의 좌파 정권이 졸졸 따라오던데 아주 익숙했던 김정은으로서는 갑자기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트럼프 앞에서 난감했을 겁니다. 지금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국력의 차이입니다. 이 외교는 문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외교 합의 문서는 꼭 지켜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문서는 어떤 경우에 지켜집니까?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지금 남북 간의 합의문 중에 제일 잘 지켜지는 것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입니다. 왜 정전협정이 지키느냐? 정전협정을 북한이 어기면은 응징을 당한다 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국제사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과 달리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김정은이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권하고 트럼프는 다르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미 국무부 측에서는 성과가 있다. 뭐냐? 아직도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김정은과 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밀어붙였으면 김정은이가 손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건 지나간 문제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나한테 약속한 거 지켜라. 이렇게 밀어붙일 때 김정은이가 그게 아니고 합의문 그거 잘 읽어보자. 이렇게 나와도 절 먹혀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평화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통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력은 하나의 수표 발행을 예를 들면은 자기가 가진 국력만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국력만큼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약하느냐? 국력이 뒷받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보면은 한국이 가진 국력 굉장합니다. 그 가장 큰 힘은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단단히 한 다음에 외국에 나가면은 누구도 문재인을 무시하지 못하죠.
시진핑도 무시하지 못하고 푸틴도 무시하지 못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국제 무대만 나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라해지느냐.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